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로 나름 성공한 삶을 즐기며 살고 있다가 뒤통수 된통 맞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기가 막힌 이야기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찾아온 사람입니다. 다시 생각을 해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무슨 말로 포문을 열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마 사람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질 것으로 상상됩니다. 그만큼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고, 제가 또 한 번 맞으면 두 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두 배로만 갚아주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배은망덕하다고 해도 본인의 은인에게 이런 짓을 하면 크게 당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었죠. 앞으로는 그 인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길 기대해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성적 맞춰 대학 나와서 이력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회사에 취직을 해야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죠. 그림이라도 잘 그리고 노래라도 잘했으면 한가닥 했을 텐데 저는 아쉽게도 그런 능력이 전혀 엄연히 없었어요.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사는 게 제일 마음 편안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글쎄 회사라는 게 이렇게 지옥일 줄 알았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똑같이 혼나고 똑같이 퇴근하는 게 어느 날부터 지루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기가 막히게 남에게 일 다 떠넘기고 공은 가로채는 사수를 만나면서 저의 회사 생활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면 뭐 하나요? 제 공은 다 남의 공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회사에 있는 마음의 소리 사서함이라고 불평불만을 적어내는 그런 우체통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것도 뭐 중소기업이라 가능한 일이긴 했죠. 제가 거기에 아주 낱낱이 고발을 했습니다. 내 사수가 내 공을 가로챈다고요. 아니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말이죠. 그 사수가 글쎄 완벽한 낙하산, 기업 오너의 사돈의 팔촌이라나 뭐라나 결국 덤터기는 제가 쓰게 된 거죠. 그 사수가 누가 한 짓이냐면서 하루 종일 내부 밀고자를 찾아다녔고 결국 그게 제 한 짓이라는 게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묘하게 회사 내 왕따가 시작되는데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아무도 저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밥도 같이 먹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오죽하면 원형 탈모가 다 생겼다니까요. 4년을 버틴 회사였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쓰러지겠다 싶더라고요. 그 왕따 덕분에 대학을 들어와서도 빠지지 않았던 살이 무려 6획이나 빠지고 말았죠. 다이어트 시켜준 건 고마운데 사람 성질 다 버리게 생겼으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표를 썼습니다. 제가 짐 챙겨서 나가는데 그 사수가 아주 그냥 연부를 외더라고요. 너 때문에 감봉당하고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언제 네 공을 가로챘다고 그럼 밀고라고 그래. 어?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게 팀 사람들 다 가자는 거지? 너 혼자 잘났어? 왜 너 혼자 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엿을 먹이냐 이 말이야? 너 아주 다른 회사 가서도 그렇게 일하면 큰일 난다. 어? 사람들이 같이 밥도 안 먹어주고 일도 안 해줄 거라고. 내가 아주 큰 교훈 하나 준 거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 결국 쫓겨날 거면서 그런 밀고는 왜 해가지고 팀 분위기를 흐리고 그러는지. 아유 이게 사회 초년생들의 문제야 문제. 진짜 그 주둥이 한번 주먹으로 쳐봤으면 좋겠다 싶었죠. 결국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손가락으로 뒤통수에 엿 한번 제대로 날려주고 나왔습니다. 짐 챙겨서 나오니까 그제야 서러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회사 잘린 것도 못 같은데 마지막까지 그 사수한테 욕 아닌 욕을 얻어먹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짐은 한가득인데 데리러 와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 가서 회사에서 잘렸다고 말은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파티시에이를 오래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빵사요. 간단하게 만들면 디저트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빵집을 운영하시는 건 아니고 호텔에서 오래 일을 하셨는데 디저트 분야에서 일을 하셨어요. 뭐
결혼하고 프랑스로 유학도 갔다 오신 엄청난 인재셨죠. 저희 아버지도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오래 일을 하시다가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신 거고요. 아무튼 부모님 두 분 다 한 곳에서 오래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잘렸다고 말을 하는 게 더더욱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부모님 호랑이 같은 분이시거든요. 자기 앞가림 똑바로 못하는 사람을 제일 혐오하시는 분이시고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염치 없는 사람은 더더욱 싫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제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혼자 술이나 한잔 할까 했는데 이제 막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친구들은 전부 이직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회사 다닌다 바빠서 갑자기 불러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커피라도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해야겠다 싶었죠. 회사 근처에 카페를 찾아다니는데 온통 프랜차이즈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끄러운 곳 말고 작고 조용한 데서 혼자 생각 정리나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제 마음에 쏙 드는 카페를 발견했어요. 테이블은 대충 4, 9개 정도 있는 아주 작은 매장이었는데 남자 주인 혼자서 커피를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디저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노래들을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커피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앉아 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커피 맛도 괜찮은데 왜 손님이 없을까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저에게 디저트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새로 만든 디저트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한테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감사하다고 받긴 받았는데 제가 또 디저트 입맛은 엄청나게 고급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파티시에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모양은 그럴싸한데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모양새였죠. 아무튼 주신 성의가 있으니까 한 입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대충 냉동 생지 가지고 모양만 내도 이거보단 낫겠다 싶었죠.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럭저럭 맛있었다고 잘 먹었다고 하니 수줍어 하시는데 거기다 대놓고 어떻게 더럽게 맛이 없습니다. 이걸 4,000원이나 받고 파시겠다고요? 라고 말은 못했죠. 커피를 다 마시고 가게를 나오려고 하는데 가게에 떡하니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적어두셨더라고요. 왠지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혹시 알바 구하세요? 여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한다고 적혀 있는데 아직 구하세요? 네, 저희 카페 주변에 회사들이 많아서 딱 그 시간이 제일 바쁘거든요. 혹시 생각 있으세요? 면접 바로 볼까요? 그렇게 저는 나이 33살에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취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력서도 통과해야 하고 면접에서 100%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용돈벌이를 할 겸 시급도 나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운명같이 결정이 된 일자리였죠. 잘리고 나서 우연히 들어갔던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다니 저 나름대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애착이 갔어요. 카페 분위기도 무척이나 좋았거든요. 카페에서 일을 한 지 3주 차쯤 되었을 때부터 저는 완벽하게 적응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디저트였어요.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만들고는 있는데 맛대가리가 너무 없어서 팔리질 않았거든요. 하루는 너무 많이 디저트가 남았다고 저에게 싸가라고 해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한입 드시더니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사왔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얘, 너 이거 어디서 사왔니?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는 게 이상하다. 이런 걸 돈 주고 파는 사장도 양심 없고 말이야. 어떻게 집에서 만들어도 이것보단 잘 만들겠다 싶다. 2번 다시는 그 가게에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아유, 덤태기 덤태기.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왜 돈 주고 사 먹는 거야? 차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삼켰죠.
하루는 또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커피를 주문한 거예요. 그중 한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이 대리님? 하는데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회사의 소문이라도 난 건지 글쎄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수가 찾아와서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야, 회사 잘리더니 어디 가서 뭐 하나 했더니 여기서 커피 타고 있어. 이 대리가 타준 믹스 커피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여긴 그런 메뉴 없나? 네, 없어요. 여기 메뉴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것만 주문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딱딱하게 굴어. 직원들 먹는 믹스 커피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아, 가서 한 잔 타봐. 제가 아직도 사수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믹스 커피 드시고 싶으시면 탕비실에 가셔야지 왜 카페를 오십니까? 뭐야? 직원이 손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돼? 내가 이 카페에서 믹스 커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있으면 될 생각을 해야지 뺀질거려? 여기 장사 망하고 싶어? 제 가게였으면 경찰 부른다고 난리라도 쳤을 텐데 제 가게도 아닌데 소란을 피울 수가 없어서 화를 꾹 눌러 참고 있었죠. 근데 그때 정말 구세주처럼 저희 사장님이 나오더니 사수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저도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큰 소리를 대신 내주시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가게에서 무슨 소란입니까? 메뉴에 없는 걸 달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눈깔 없어요? 여기 떡하니 한글로 다 적혀 있는데 이상한 메뉴를 해달라고 하시네. 그냥 나가세요. 앞으로 손님에게는 커피 안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시죠. 이거 영업방해거든요. 뭐야? 영업방해? 참나. 아,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커피를 안 팔겠다고? 그럼 앞으로 우리 회사 사람들 여기 와서 커피 안 사 마실 텐데 당신 감당 가능하겠어? 예, 감당 가능합니다. 뭐 주변에 회사가 거기 하나만 있나요? 아, 됐고요. 나가시라고요. 주문하신 거 죄다 취소할 테니까 일행분들도 다 나가세요. 그 말에 사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씩씩거리면서 나가더라고요. 덕분에 만들어둔 커피와 음료 종류들은 저와 사장님이 다 마셔야 했죠. 그래도 참 감사했어요. 보통은 저에게 자리를 피하라고 한다던가 손님 달래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직원이라고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감사했죠. 그 음료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어찌됐든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아, 저 사장님, 이거 음료값은 제 월급에서 빼주세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됐어요. 아르바이트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저희 가게 이제 디저트 안 하려고요. 팔리지도 않고 매번 썩어가는 게 아까워서요. 음료에 집중해보죠. 정말 잘 생각했다 싶었죠. 제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지나서 디저트 메뉴는 아예 사라졌고요. 그 뒤로 커피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저는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바리스타 학원에도 등록을 하게 되었고, 원래는 아르바이트로 6시간만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자격증을 따자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주셨어요. 회사에 다닐 때에 비하면 좀 덜 받긴 했지만,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서 그런 건지, 엇비슷하게 월급을 챙길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제야 가족들에게도 회사에서 잘렸고 카페에 정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황당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재미 붙여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데서 또 마음이 싹을 틔우더라고요. 크지 않은 공간에 사장님이랑 단둘이 매일같이 오픈부터 마감까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슬슬 쏠리는 겁니다. 제가 연애를 오랜 시간 안 하긴 했지만 사장님께 마음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건 저 혼자만은 아니었나 봐요. 하루는 회식을 하자고 해서 사장님이랑 둘이 술을 마셨는데 그날 글쎄 사고를 치고 말았죠. 아침에 나란히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허겁지겁 씻고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사장님이 눈을 뜬 건지 저에게 너무 멋없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귀자고요. 그 정신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니까요. 정말 황당하게도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아니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고를 친 그날 정말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요즘은 뭐 혼전 임신이 별거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도 양가 부모님 뵙기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아이까지 생겼는데 결혼을 반대할 수 없으니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준비를 하라는 허락에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는 임신 10달을 꽉 채워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는 정말 가족으로 묶이게 된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었지만 남편은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저희 사이는 점점 더 돈독해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착각이었어요. 제가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가게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가게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남편 가게 바로 옆에 유명한 바리스타가 오픈한 카페가 생기면서 손님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렸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하다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남편은 저에게 디저트를 다시 만들어서 팔아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시겁했죠. 그 디저트의 맛이 얼마나 구렸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에이드 같은 메뉴를 더 늘리는 게 좋지 않아? 디저트는 너무 무리신 것 같은데. 당신 거기다가 혼자 가게 운영하면서 그걸 다 어떻게 하려고. 원래도 혼자 일할 때 디저트 만들어서 팔았는 걸 이번에는 메뉴를 좀 리뉴얼해야 할 것 같아. 에이드 같은 건 은근히 잘 안 팔려. 우리 가게는 커피가 맛있잖아. 그건 그런데 옆에 엄청 큰 대형 카페가 생겼다며. 거기도 디저트 있을 거 아니야. 괜히 손댔다가 망하면 어떡해. 거기서 파는 디저트는 쿠키 종류밖에 없더라고. 나는 파이나 타르트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해. 당신이 맛 테스트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저에게 디저트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데 진짜 너무 맛 조화가 이상하더라고요. 달면 달고 고소하면 고소해야 하는데 달다가 시다가 고소했다가 텁텁했다가 아주 그냥 재료를 아낌없이 부었다고 하더니 씹기도 불편할 지경이었어요. 나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돼? 처음 카페에 찾아가서 서비스로 디저트 받았을 때도 그렇긴 했는데 진짜 맛대가리가 없어서 못 먹겠어. 맛대가리가 없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달면 달다 짜면 짜다 이렇게 맛을 알려줘야지. 아예 맛이 없다고만 하면 어떡해. 당신은 못 느끼겠어? 미각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솔직하게 그냥 맛이 없다니까. 우리 엄마도 그랬었어. 당신이 디저트 남은 거 싸줄 때마다 어디 가서 이런 걸 돈 주고 사오냐. 이걸 만들어서 파는 인간은 양심도 없는 거 아니냐고. 여보, 당신 커피는 잘 만드는데 디저트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맛이 없으니까 안 팔리는 거지. 나 제과제빵 자격증도 있어. 그런데 맛이 없다고? 너무하다 진짜. 나 지금 진짜로 자존심 팍 상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당신이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해놓고 나한테 다 덮어씌우기야? 모양도 솔직히 안 이뻐. 요즘은 SNS에 자랑하는 용도로 디저트 많이 시켜 먹는데 모양이 이런데 누가 사 먹겠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거 몰라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디저트를 그렇게 팔고 싶으면 우리 엄마한테 좀 배워보는 게 어때?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오랜 시간 파티시에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어요. 남편도 며칠 동안 삐져서 저랑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디저트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라는 말이 인정이라도 된 건지 친정엄마께 배우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엄청난 특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던 저는 참여를 할 수 없었지만 친정엄마께서 주말마다 집에 찾아오셔서 남편과 함께 디저트를 연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과제빵 자격증도 있다는 우리 남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분명히 같은 용량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파이와 타르트를 만드는데 남편 반죽은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하도 디저트를 가지고 오길래 어디서 이런 맛대가리 없는 걸 사오나 했더니 자네 작품이었구먼. 내가 생각했을 땐 자네 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반죽을 하려면 말이야. 손 온도가 적정해야 하는데 자네는 반죽하기에 별로 좋은 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 반죽은 내가 수급을 해서 가져다 줄 테니까 그거 써서 디저트 만들게나. 장모님이 반죽을 구해다 주시겠다고요? 대충 업체에서 파는 생지를 사서 써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장사 잘 되어서 손님들 많이 늘어나면 생지로 돌려막기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맛과 모양으로 승부를 봐야 하지 않겠나? 내가 또 반죽 괜찮은 걸로 가져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디저트 사 먹는 손님도 없다면서 일단 눈길부터 끌어야지. 여기 사진들 보이지? 내가 다 디자인해둔 디저트야. 이대로 모양 내서 만들기만 하면 돼. 내가 몰드도 가져다 줄 테니까. 친정엄마께서는 점점 하락세로 내리닫고 있는 카페를 위해서 큰 도움을 주시기로 하신 거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엄마의 디자인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하며 디저트를 만들어 나갔어요. 남편이 직접 반죽을 한 디저트는 그렇게 맛이 없었는데 친정엄마가 가져다 주신 반죽을 사용하니까 맛도 괜찮더라고요. 거기다가 친정엄마가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디자인이 너무 예뻤어요. 딱 보기만 해도 사진을 찍어대고 싶을 정도로 기가 막혔죠. 타르트들은 설탕 코팅을 입혀서 너무나도 화려했고 파이들은 위에 발라진 버터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웠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친정엄마께 도움을 받아서 디저트를 준비했고 카페에서 디저트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디저트는 잘 나가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만 살이 쪘죠. 남편이 매번 남는 디저트를 집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서부터는 집으로 남는 디저트를 싸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디저트를 안 파나 생각을 했는데 글쎄 다 팔려서 집에 가지고 올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우연히 카페에 찾아온 유명 SNS 인플루언서가 남편의 디저트를 극찬했고 그 뒤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디저트를 사가면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카페는 다시 한번 손님들이 미어터지기 시작했어요. 디저트로 인해서요. 34살의 나이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해서 36살이 막 되었을 때부터 호황을 이룬 디저트 사업은 점점 사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좁은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게 힘들어지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어요. 돈도 잘 벌리고 디저트를 먹는 손님들이 꼭 커피까지 사가니까 커피 맛이 워낙 좋았던 남편의 가게는 점점 줄이 늘어나게 되었죠. 저희는 조금 큰 돈을 쏟아부어서 더 큰 매장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매장 이전을 준비할 때는 저도 정말 발 뻗고 나섰습니다. 요즘 카페는 인테리어가 중요하잖아요. 월세가 조금 나가긴 했지만 위치 좋은 곳에 지금의 가게보다 몇 배는 큰 자리를 얻을 수 있었죠. 저도 SNS를 통해서 본 각종 인테리어들을 고르고 골라서 매장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직원도 5명이나 더 뽑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 대신 구했던 아르바이트생과 직원 5명을 더 뽑아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겁이 났죠. 갑자기 오른 월세에 매장 관리비에 직원들 월급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 친정엄마가 구해다 주시는 반죽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었어요. 반죽이 한정적이라는 이야기는 디저트가 나올 수 있는 개수 또한 한정적이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파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나갈 돈은 늘어났으니 걱정이었죠. 저 장모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 그 반죽 업체를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번에 가게 확장하면서 같이 디저트를 만들 직원도 구해서 손은 좀 널널해졌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만들고 싶은데 반죽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반죽이 더 필요해? 그 업체가 나랑만 거래를 하는 곳이라서 내가 더 구해다 주도록 할게. 그럼 됐지? 남편은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알겠다고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애가 잠투정을 해서 제가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는데 남편 놈입을 쉬지 않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본인이 거래하는 곳이라고 지금 사위인 나한테도 비밀로 하시는 거지?
내가 뭐 거래처를 빼앗는 것도 아닌데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아니, 내가 뭐 직접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반죽값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는 거니까 뭐. 업체에서 우리 엄마 아니면 거래 안 한다고 했다는데 괜히 당신한테 반죽 주고 있었던 거 걸리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게 말이 돼? 그 업체는 반죽 팔아서 먹고 사는 업체일 텐데 돈벌이가 되는 일을 왜 마다하겠어? 나랑 직접 거래하면 내가 또 어디 물꼬를 터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장모님이 내 디저트가 너무 잘 팔리니까 질투해서 일부러 안 알려주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러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애초에 당신한테 레시피 전수도 안 해주시고 모양 내는 법이랑 몰드도 지원 안 해주셨겠지. 그때는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도와주는 척하다가 내가 장사가 잘 되니까 질투나서 마음 바뀐 거일 수도 있잖아. 당신이야말로 왜 장모님 편만 들고 그래? 나도 다 고민하고 내뱉은 말인데. 고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인데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경력이 몇 년인데 당신한테 질투를 한다고 그래? 경력이 다 무슨 소용이야. 얼마나 잘 팔리고 돈 잘 버냐가 중요한 거지. 당신은 꼭 내 편만 안 들더라. 내가 이 가정에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 나도 힘들게 나가서 생활비 벌어다 주는데 가장의 말을 지지해 줄 줄도 알아야지. 맨날 내가 무슨 소리만 하면 애 같다고 철없다는 소리만 하고 말이야. 아니, 그러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질투하는 것 같다는 말이 철없는 소리지 뭐니?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아, 진짜. 어디 내 편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기분 나빠 죽겠네. 밖에 나가서 쎄 빠지게 돈 벌어오면 뭐하냐. 집에 오면 찬밥인데. 에이씨. 남편은 친정엄마께서 반죽업체를 소개해주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투정을 부렸죠. 친정엄마께서는 기존에 두시던 양의 몇 배의 반죽을 남편에게 주셨어요. 남편은 감사한 줄도 모르고 완전히 속 좁게 굴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친정엄마 통장으로 돈만 띡 보내는데 옆에서 보던 제가 다 속이 터지겠더라니까요. 당신 적어도 우리 엄마 통해서 반죽 얻었으면 감사하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그 반죽 없으면 장사도 못하면서 말이야. 어떻게 돈만 딱 계산해서 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반죽업체를 소개해 주시면 이런 수고도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 장모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뭘 더 해. 그놈의 반죽. 그 문제로 남편이랑 몇 번을 다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시작은 반죽이었는데 말다툼이 시작되면 지난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난리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연애다운 연애도 못 해보고 사고 쳐서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에 대해 너무나도 몰랐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죠. 그때마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참은 거였는데 남편은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극한의 이기주의였다고나 할까요? 본인이 원하는 일은 무조건 해야 했고 본인 기분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옆에서 하나하나 맞춰줘야 하는 저만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반죽 문제도 결론적으로는 친정엄마가 알아서 양 맞춰서 가져다 주시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그놈의 업체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구시렁거리고 있으니 짜증이 났죠. 하지만 부부 사이가 뜨뜻미지근해질수록 장사는 훨씬 더 잘 됐어요. 남편은 친정엄마의 레시피, 친정엄마의 디자인으로 승승장구를 했죠.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에 늘 핫플레이스로 찍혀서 올라왔고 그 큰 매장에 자리가 없어서 포장을 해가는 손님들이 더 많은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처음에 큰 매장으로 이사를 왔을 때보다 2년이 더 지난 사이에 매출이 2배나 늘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남편은 돈을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 한다면서 남편 매장에서 일을 하는 파티시에와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한다고 바빠졌어요. 그럴수록 저는 불만이 늘어났죠. 한창 예뻐해줘야 할 저희 아이가 늦게 들어와서 얼굴조차 보기 힘든 아빠를 낯설어 했거든요. 아무리 일하는 게 재미있고 돈 버는 게 좋다고 해도 가정을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쉬는 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피하고
파티시에랑 같이 디저트 연구를 하기로 했다면서 나가고 도저히 참다 안 되겠어서 매번 아이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남편의 카페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사를 준비할 때 매장 인테리어를 신경 쓴다고 몇 번 가본 뒤로 한 번도 가보질 못했거든요. 새로운 직원들이 누군지 얼굴도 하나 몰랐고요. 카페에 찾아가서 남편을 부르니까 파티시에랑 같이 나오는데 파티시에가 여자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박진영이었거든요. 유명 가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자라고 인식을 했고 남편도 굳이 정정해주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여자가 떡하니 나오는 겁니다. 좋기 남편보다 5살 이상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제가 여보 하고 부르니까 당황을 하는데 뭔지 모를 싸움이 느껴지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는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깜짝 놀랐네. 나가서 이야기하자. 왜 나가서 이야기를 해? 여기가 카페인데? 나는 진영 씨가 여자인 줄 몰랐네. 진우 진영. 이름이 꼭 형제 같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서 웃어놓고 여자였어? 여자고 남자고 그게 뭐가 중요해. 할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야 되네. 나 은행 대출 좀 받으려고. 대출? 갑자기 무슨 대출? 당신 통장 잔고 빵빵하잖아. 직원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 가게 2호점을 내면 좋을 것 같아서 홍대나 신촌 쪽에 좋은 매물이 많더라고. 자리도 몇 군데 알아봤고. 아무튼 다음 주에 계약하고 바로 공사 들어가 보려고 해. 벌써 그렇게 다 정해두고 통보를 한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부부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걸 나 몰래 준비를 할 수가 있어? 당신은 카페 일에는 관심 없잖아. 오히려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결정하는 게 더 빠르지. 아무튼 그런 줄 알아. 그러더니만 디저트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했더니만 정말로 그 다음 주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홍대 쪽에 자리 계약을 했다고 하더니 바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매장을 오픈할 때만 해도 제가 하나하나 손수손보고 도와줬는데 2호점은 정확하게 위치도 안 알려주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을 해주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당신이 장모한테 연락해서 반죽 지금 주는 것보다 2배는 더 줘야 한다고 좀 전해. 2호점 오픈하면 디저트 물량이 2배는 늘어날 거니까.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하라고 그래? 당신이 말을 하면 되지. 우리 엄마한테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된 거 아니야? 사위가 불편하게 전화 많이 해서 뭐하냐? 그리고 반죽 2배 더 달라고 하면서 반죽 업체 전화번호도 좀 알아와. 우리 가게 체인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땐 반죽 양이 달라지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가 할 것이지 장모 거리면서 저한테 시켜대는 꼴이 말이죠. 우리 엄마가 네 친구니? 장모 거리게? 네가 필요하면 네가 말을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반죽이 그만큼 수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2배를 내놓으라고? 그깟 반죽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생색낸다. 반죽 전문을 하는 업체에서 그것도 못 맞추면 어떡해? 그 잔소리 말고 생활비 잘 받고 싶으면 장모한테 전화해서 말하라고. 남편은 그 뒤로 지화를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더라고요. 분명 작은 가게에서 같이 커피를 만들 때만 해도 저렇게 못돼 먹은 인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친정엄마께 말을 했더니 친정엄마는 더 이상 반죽을 더 가지고 오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전했더니 남편이 그럼 2호점은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그래? 그런 준비도 스스로 안 해놓고 다짜고짜 2호점 내기로 했다. 공사 들어갔다. 다음 달에 오픈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당신이 이상한 거지. 장모님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2호점 낸다고 하니까 배 아파서 반죽 더 못 주겠다고 하는 거라고. 남편이랑은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과 저의 대화는 완벽하게 단절이 되었죠. 그러는 사이에 몇 주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2호점을 오픈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2호점 오픈식 날 아무리 그래도 부인인 제가 가지 않는 게 이상한 것 같아서 남편에게는 오픈식에서 보자고 연락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찾아갔죠. 제가 진짜로 올 줄 몰랐던 건지 뭔지 남편 놈 눈이 휘둥그레한데 참 황당한 꼴을 보게 되었어요.
그 박진영이라는 파티시에가 글쎄 제가 예전에 남편에게 선물 받은 거랑 똑같은 스카프에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 싸했던 기분이 뭘 말해주는 건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당신 이게 뭐야? 나한테 선물해준 스카프랑 가방을 저 여자한테도 선물해준 거야? 왜? 여긴 왜 왔어? 내가 2호점 오픈한 거에 관심도 한 번 안 주더니 여기까지 찾아올 줄 몰랐네. 뭐? 우리가 이혼을 했니? 뭘 했니? 같이 사는 부부가 당연히 개업하는 날 찾아와야지. 그러면 안 와? 당신 저 여자랑 무슨 사이냐고.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선물 같은 거 해줬다고 지금 따지고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내놔. 우리 직원 주게. 지금 그 소리가 아니잖아. 저 여자랑 왜 나랑 같은 걸 들고 있냐고. 저 여자랑 무슨 사이냐고. 당신이 그동안 내가 하는 일에 보탬이 되어준 게 뭐가 있어. 매번 내 자존심만 긁었지. 내 편 한 번 들어준 적 없잖아. 근데 저 여자는 달라. 내가 매번 실수를 할 때마다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내 자존심을 회복해주는 사람이야. 그래, 언제 말하나 했는데 잘 됐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 지금 나한테 이혼이라고 그랬어? 애까지 있는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솔직히 우리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 이거 받아. 오랜 시간 생각하고 준비한 이혼 소장이다.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면 돼. 내가 인적사항은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당신도 물러서 주라. 내가 누구 좋으라고 물러서? 절대로 이혼 못해. 우리 애는 어떻게 하라고. 죽어도 안 돼. 양육비 그까짓 거 줄게. 위자료도 줄게. 그래, 위자료 5억 주면 쿨하게 헤어질래? 나 저 여자 만나서 매장 열심히 운영하면서 매출도 20배 이상 올렸어. 그래서 덕분에 2호점도 오픈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여자는 저 여자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헤어져 주라. 위자료로 나한테 5억을 주겠다는 소리를 어떻게 믿어? 그래놓고 입 씻으면 그만인데.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변호사 공증 받아왔어. 자자, 이거 받아. 5억을 주겠다는 공증이고 5억 미지급하면 내가 우리 2호점 매장 당신에게 넘기겠다는 각서야 각서. 왜,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친정엄마께서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서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제가 친정엄마께도 2호점 오픈한다고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화환이라도 하나 놓아주시려고 찾아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용히 엿듣고 계셨다가 바람나서 이혼하자고 말을 하는 남편의 말에 놀라서 달려오신 거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혼? 바람? 아니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바람이 나서 우리 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해? 장모님, 솔직히 장모님도 너무하시죠. 그 반죽업체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몇 년이나 비밀로 꽁꽁 숨기시고 이제는 좀 알려주시죠. 이혼하면 장모님 통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이 연병할 놈? 애초에 능력도 없는 놈 어떻게든 마누라랑 자식 먹여 살리라고 도움을 줬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러더니 친정엄마께서 가방에서 웬 종이를 꺼내어 남편의 얼굴이 들이미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남편 놈 눈이 커지는 게 아니겠어요. 장모님, 이게 지금 뭐예요? 저작권? 야, 싸기를 쳐도 이렇게 치세요. 장모님, 요리 레시피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모님께 전수받은 레시피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요. 내가 자네보다 디저트를 오래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모르겠나? 그건 내 레시피에 대한 저작권이 아닐세. 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이지. 자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디저트들이 내 저작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디저트의 디자인, 몰드 디자인은 저작권 등록과 특허가 둘 다 가능하다는 사실은 몰랐나 보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거야. 예? 그럼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디저트 모양이 장모님 것이라고요? 그럼 뭐 앞으로 모양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 수년간 사용한 저작권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할 것이야. 그리고 반죽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자네가 부담스러웠을까 봐 말을 안 한 건데 공장에서 가동하는 냉장 생지도 아니고 생반죽을 누가 만들어서 파나. 상할까 봐 배송이나 될 것 같아. 그 반죽 전부 내가 만들어서 준 걸세. 내 작업실에서.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베이커리 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시는 그 반죽이 업체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엄마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반죽이 전부 친정엄마 작업실에서 만든 작품이었다는 말에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죠. 저희 친정엄마 호텔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본인 개인 작업실을 열어서 일주일에 한 번 디저트 클래스도 여시고 또 평일에는 강의 같은 것도 나가셨었거든요. 그 외에 시간에는 작업실에 있는 기계들을 이용해서 반죽을 만들어 대량으로 남편에게 납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수 만든 생반죽을 냉동 반죽값만 겨우 받으시면서 사위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럼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반죽을 모두 장모님이 만들어서 주셨던 것이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반죽은 어떻게 해? 바람이 나서 우리 딸이랑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자네에게 반죽을 왜 만들어서 주겠나? 은혜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자네가 말이야, 내 저작권 사용한 것 비용만 따지면 얼만 줄 아나? 위자료로 5억을 주겠다고? 택도 없지. 위자료는 위자료고 저작권 사용료 내놔. 여태까지 그런 말씀 없으셨다가 갑자기 저작권 사용료를 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은 비용 안 받으셨잖아요. 여태 무단으로 사용한 거나 다름없지 않나? 내가 언제 디자인까지 그대로 베끼라고 했어? 이렇게 만들면 예쁘다 했지. 자네 말이야, 우리 딸이랑 이혼하고 나면 내가 보살펴줄 필요도 없는데 당연히 그 돈 다 물어내야지. 4년간 자네 매출의 대부분이 내 디저트 아니었나? 월 매출이 8, 9천만 원씩 된다면서? 그럼 10%씩만 해도 이게 얼마야? 매달 850만 원이네. 그럼 12개월 곱하기 4년이면 얼마야? 계산해봐. 850만 원씩 4년이면 4억 800만 원이야, 엄마. 거기다가 내 저작권 계약금도 안 냈잖아. 사용을 하려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야지. 그 돈까지 합치면 5억 위자료? 택도 없지. 내가 자네 배를 얼마나 불려주었는데 그 돈 다 일시불로 내놔. 그리고 우리 딸 위자료는 따로야. 저한테 그만큼의 돈이 어디 있어요. 사용료만 4억에 계약금은 별도에 위자료 5억까지 내놓으라고요? 무슨 10억을 가져가겠다는 소리세요? 자네가 준다고 하지 않았나? 변호사 공증도 받았다면서. 돈 못 주면 이우점을 내 딸에게 주겠다고 했지? 내가 다 들었어. 그건 위자료에 한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혼해주면 위자료로 주겠다고요. 저작권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아니, 레시피에 저작권이 없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래서 사람이 알아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알아봐야 한다는 소리야. 자네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구먼. 나는 저작권 소송이라도 걸어서 돈 받아내야겠으니 괜히 시간 끌고 변호사 비용 낭비하지 말고 나한테 5억 입금하게나. 그러면 내 디자인 계속해서 쓰게 해줄 테니 대신 1호점, 2호점 전체 매출에 10%씩 나에게 저작권료를 입금해야 할 것이야.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 놈을 경멸스럽게 보고 있는 저의 팔을 잡고 친정엄마는 험한 꼴 그만 보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빠져나오려는데 박진영이라는 그 여자가 멀리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겠어요. 더러운 불륜녀를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니 그 여자가 저를 보고 바짝 졸더라고요. 유부남이랑 놀아나니까 재미있던? 즐겁던? 혹시 너도 유부녀니? 끼리끼리 만난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저 사장님이 곧 이혼할 거라고 앞으로 함께하자고 말을 해주셔서 그런 것뿐인데. 마치 본인은 잘못 없다는 것처럼 말을 하는 행태에 우스워서 저는 그년이 들고 있는 가방과
똑같은 제 가방을 높이 쳐들어 머리통을 한 대 갈겨 주었습니다. 가방이 가죽 가방이라 그런 건지 아주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에 주변 시선이 몰렸고 제가 박진영을 때린 것을 보고 다들 입을 다물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몇 개 없는 내용물을 탈탈 털어 주머니에 넣고 스카프까지 풀어서 그 여자에게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이제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겠지?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야. 사모님이 왜 파티시에 머리통을 때렸을까 하면서 말이야. 여러분, 이 여자 맞을 듯 해서 맞았어요. 글쎄 카페 사장인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식도 있는 유부남이랑 바람난 년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제가 한 대 쳤습니다. 그래서 속은 아주 시원하네요. 그 말에 직원들도 생각도 못했다는 듯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 놈과 박진영, 그 여자 얼굴만 불타는 고구마처럼 달아오르더라고요. 지들 둘이서 속삭일 땐 사랑인 줄 알았겠지만 만천에 공개가 되니 부끄러운 모양이겠죠. 친정엄마는 저를 데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남편이 공증을 받았다는 위자료 5억 서류를 내밀면서 이 돈 받을 수 있게 소송을 걸어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그 인간이 아주 치가 떨리게 고통스럽게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엄마가 일하셨던 호텔의 오랜 손님이라고 하셨어요. 친정엄마가 만들어주는 디저트를 참 좋아하셨던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애착도 있다면서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집에 있으면 남편이랑 마주칠 것 같아 저는 아이의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짱구를 좀 굴린 건지 뭔지 남편 놈이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연히 문 안 열어줬죠. 그러니 아주 문 앞에서 벨 누르고 두들기면서 울부짖는데 그 꼴 한번 제대로 구경하고 싶어서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겠다. 현관문을 확 열었습니다. 문코 앞에 있었던 건지 문짝에 얼굴을 얻어맞아 코피를 주룩 흘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진영이 걔가 내 옆에서 쪼갈쪼갈거리면서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한다 용기를 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었나 봐. 당신이 그렇게 가고 난 뒤에 나 생각 많이 했어.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거 전부 다 취소할게. 제발 나 떠나지 마.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변호사한테 연락이라도 갔니? 위자료 5억에다가 양육비에다가 저작권 사용료까지 전부 물어내게 될 것이라고? 벌써 변호사까지 선임했어? 여보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냐.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실수는 하는 법이잖아. 앞으로는 2번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평생 당신이랑 우리 아이만 생각할게. 진영이도 해고할게. 제발. 걱정이 돼서 그러는구나. 돈도 돈 있고 반죽 없으면 당장 디저트를 못 만드니까 냉동 생지 쓰자니 맛이 떨어지고 모양도 바꿔야 하고 고객들이 변했네 어쩌네 할까 봐. 아니야, 그런 거. 정말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제발 돌아와줘.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싫어. 나는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니? 그걸 한순간의 실수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가 틀려먹었어 너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넌 그걸 다 버렸고 이젠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너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잘 지내고 소송 준비 잘하렴. 그렇게 문을 닫으니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나중에는 욕까지 내뱉더라고요. 에이씨, 당장 장사나 어떻게 해. 당장 가게 낸다고 빚 낸 건 어떻게 하냐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 위자료 5억 못 준다고. 돈 없어서. 야, 민정아, 나와 봐.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정말 돈으로 복수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뒤로 완벽한 강행군이 시작되었어요. 변호사님께서 불철주야 힘써주신 덕분에 남편 놈이 저에게 내밀었던 5억 원 위자료를 주겠다는 서류가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친정엄마의 저작권 소송 또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났죠. 제 이혼은 4개월 만에 끝이 났지만 친정엄마의 소송은 1년이 넘게 걸렸더라고요. 전 남편 놈은 완벽한 패인이 되었어요. 저랑 이혼을 한 뒤로 SNS에 엄청나게 뜬 건 아니었지만 아주 입소문이 날 정도로 박진영 그 여자의 머리통을 내려치고 불륜이라고 까발린 제 영상이 돌아다니면서 가게에 손님은 뚝 끊어졌죠. 물론 그 영상만 한몫했겠어요. 디자인도 못 쓰게 되었고 반죽도 없으니 맛과 퀄리티가 떨어진 거죠. 전 남편 그놈 디저트 만드는데 소질 없었잖아요. 지 혼자 뭐라도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결국에는 손님들이 죄다 떠나가게 된 거죠. 손님이 없으니 월세는 못 벌고 대출금은 갚아야 하는데 저에게 위자료에 저작권 사용료까지 줘야 하니, 거기다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까지 딱 반반 갈랐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구한다 해도 그놈이 가진 재산으로 돌려 막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이전 시댁의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위자료를 주었고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저작권료를 주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어디 취직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출금 갚는 중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돈 좀 빌려줄 수 없냐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전화는 차단해서 안 받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씹어주었습니다. 제가 뭐 한다고 그놈한테 돈까지 쥐어줘 가면서 그놈 신세 타령을 들어줘야 하나요? 이게 다 돌려받는 거죠. 제가 딱 2배로 복수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친정 덕분에 장사 잘 되던 가게, 2호점까지 불린 그 가게 싹 다 말아먹게 하고 끝을 내주었으니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상처를 받긴 했지만 복수를 마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져서 그런 건지 상처받은 것들 다 치유되던데요. 거기다가 위자료로 2억까지 꿀꺽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그놈은 아마 5억 저에게 던져주고 1호점에서만 찍는 월 매출이 1억 가까이 되었으니 2호점에서도 그만큼 벌어서 불륜녀랑 행복하게 살 꿈을 꾸었겠죠. 매달 2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내면서 아주 신명나게 불륜녀와 살 거라고 예상했겠지만 결국엔 거짓골을 면치 못했네요. 그 불륜녀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상 돌아다니면서 얼굴 팔린 마당에 어디 만날 수나 있겠어요.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든 말든 이제는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요. 저는 그놈한테 미련 전혀 없고 제가 가진 돈으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똑같이 불륜을 저지르고 싶진 않았어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해낸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이 사연으로 남은 앙금 다 털어내고 이제는 발 뻗고 속 편안하게 지내보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